저희는 스프링 1조고요. 조 이름은 응급실이고요. 조장인 하연님이 원래 발표를 해주실 건데 저희가 시연을 먼저 하고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시연 담당자인 제가 먼저 호스트를 받아서 시연 먼저 진행한 다음에 하연님한테 바로 호스트 다시 넘겨드리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제가 간단하게 소개 부분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자세한 설계, 구현, 매점 부분을 하연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여행 관련해서 검색이나 예약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여행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흔히 여행 갈 때 많이 사용하시는 트립어드바이저나 트립닷컴 같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바로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들어온 거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저희 메인 페이지는 일단 거의 디자인만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멋진 여행지 사진이 나오는 슬라이드와 옆부분 퀵 메뉴가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 바하고 항공권 예약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퀵 메뉴는 네, 같은 곳으로 다이렉트를 해주는 메뉴입니다. 네, 먼저 당연히 지금은 로그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지는 페이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숙소 예약에서 네,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보여드리고 지금은 먼저 인터셉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예약이 안 되죠?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문의를 남기려고 해도 로그인 먼저 해야 됩니다. 마이 페이지를 가려고 해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한 거랑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어서 다 간단하게 잘 기능을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입력값 밸리데이션이 먼저 되고요. 입력값이 다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형식 밸리데이션이 됩니다. 이름은 사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바 없이 숫자만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됐어요. 네, 회원가입이 돼서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네, 로그인이 잘 되고요. 회원가입을 해서 아까 한 아이디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1로 붙여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중복 체크까지 잘 되는 거를 보셨고요. 마이 페이지를 눌러서 바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약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안 뜨는데 여기 아이디가 제가 로그인한 아이디로 바뀌어 있고요. 여기 개인정보 수정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디는 리드 온리로 수정이 되지 않고요. 다른 부분은 수정이 잘 됩니다. 네, 이름이 바뀌어 있고요. 탈퇴를 누르면 동일한 아이디로 되던 로그인이 잘 되지 않죠. 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가입을 다시 해서 이제는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중요한 부분인 예약이랑 여행지 검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아랫부분은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이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복이랑 편도가 일단 선택 가능하고 편도를 선택하면 여기 가는 날짜하고 오는 날짜가 동일하게 세팅이 돼서 입력란이 막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왕복으로 다시 변경하면 다시 열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검색을 누르면 윗줄의 밸리데이션부터 먼저 뜨게 되고요. 인원이랑 좌석 등급을 선택하면 이제 바로 아랫줄 밸리데이션이 뜨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행지들은 저희 DB에 있는 여행지 정보들을 가져와서 띄워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똑같이 선택하면 출발지와 도착지는 동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전 요즘 오사카가 되게 가고 싶었으니까 오사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부터 쉬니까 여행 일정을 연휴로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항공권 리스트가 쭉 뜨는데요. 이 왼쪽 바는 필터 기능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체크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항공사만 보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옆에 플러스 1이 뜨는 건 이제 항공 시간이 길어서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다음 날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항공편 시간 필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새벽 3시에는 못 가겠다 하면 최소 뭐 7시 이후의 편만 보이겠다 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시 검색을 보낼 때마다 이 결과는 바뀌게 돼요. 그리고 뭐 체크인을 해야 되니까 최소 3시 전엔 도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도 필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기분만 내는 거니까 1등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가격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도착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데요. 항공사별로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비싸다. 그래도 이대로 한번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에어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약 정보가 다 뜨는 최종 예약 카드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왕복이랑 탑승객 수 뭐 이런 거 다 반영을 한 총 금액이 계산된 내용과 항공기 정보가 같이 뜨고 있고요. 이제 결제를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옵니다. 예약 내역에 뭐 항공사, 항공기, 뭐 경로나 뭐 등급, 인원, 출발 도착 시간과 날짜 등 관련 내역이 잘 뜨고 있죠. 그럼 이제 호텔 예약으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 밴쿠버를 가기로 했으니까 밴쿠버로 한번 가봅시다. 이 주변에 숙소들을 쫙 띄워주고 여기 말고 조금 더 시내로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좀 좋아 보이는데 없나? 여기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를 예약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인원을 선택해 달라고 뜨고 뭐 2명이서 간다고 할게요. 이제 체크인 날짜보다 체크아웃 날짜를 뒤로 설정을 하면 이것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잘 설정을 하고 예약을 누르면 이 밑에 카드 추가가 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명 더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1인 추가 같은 기능도 되고 4명으로 하면 또 패밀리룸으로 바뀌죠. 5명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약을 누르면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행지 검색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행지 검색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쫙 여행지 정보들을 뭐 국내인지 해외인지 뭐 어느 대륙에 있고 어느 나라에 있고 어떤 기후대에 있는지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카드 리스트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는 좀 진부하니까 해외를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이제 해외만 보여주는 것도 되고 뭐 대륙별로 난 유럽을 가고 싶다 하면 유럽만 보거나 좀 추운 데로 가고 싶다 하면 여긴 추운 데가 없구나. 뭐 좀 따뜻한 데로 가고 싶다고 하면 따뜻한 데만 보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하노이 좋아 보이니까 하노이로 한번 가겠다 하면 항공권 보기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도착지가 하노이로 세팅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대충 예약을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추가됐고요. 호텔도 마찬가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라스베이거스 좋아 보이니까 라스베이거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점이 좀 좋은 데로 해서 한번 예약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항공권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취소됨으로 잘 뜨고 있고요. 호텔도 같은 방식으로 취소가 가능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가고 싶다. 그러면 문의를 남겨야겠죠? 그럼 제가 남긴 문의 내역에 마이 페이지에 같이 잘 뜨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고객센터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서 하나 더 남겨볼게요. 네, 목록이 잘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해서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발표를 진행해 주실 하연님한테 다시 넘기겠습니다. 혹시 호스트는 어디서 넘겨지나요? 제가 넘길게요. 네, 하연이 호스트 드렸어요. 네. 네. 네, 시연,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네, 시연을 잘 보셨을까요? 그럼 이제 설계부터 기능 로직까지 내부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설계입니다. 저희는 미로라는 협업 툴을 통해서 먼저 페이지 구성을 하였고 딥의 연관관계 혹은 매핑과 필요한 테이블을 정리하였습니다. 또 포스트잇을 통해 각 테이블마다 들어갈 데이터와 이름 처리, 그 테이블이 들어갈 메소드를 정리하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DB를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테이블마다 엔티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페이지 구성에 따라서 플로우 차트로 이렇게 페이지 흐름도를 구성했고요. 전체적인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은 피그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프립에 있는 기능들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구조와 패키지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장 먼저 메인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헤더와 내비게이션 바, 여행지 풍경이 담긴 사진들의 드래그 슬라이드, 그리고 또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사이드바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할 때 퀵 메뉴를 통해서 초기 탑 속성이 현재 위치 변수에 저장하여서 스크롤 위치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 속성과 현재 위치를 더함으로써 애니메이트를 통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는 홈 리스트 컨테이너 요소를 엠블러 노드에 할당하고 엠블러 캐럿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슬라이더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회원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로그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보셨던 것과 같이 로그인과 회원가입 버튼 2개, 그리고 입력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틀릴 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입력 받으면은 로그인 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되는데요. 여기서 none null로 그 값이 비워질 수 없게 하고 컨트롤러에서 바인딩 레저트를 통해 입력값에 에러가 있을 경우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해주었고 이제 로그인 멤버라는 멤버 객체 변수를 통해서 멤버 서비스를 거쳐 멤버 테이블의 입력값에 해당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회원이 있는지를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없을 경우에는 리젝트를 통해서 다시 로그인 페이지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레포지토리에는 타입2 쿼리와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서 쿼리문을 DB로 전송하여서 멤버 테이블에서 해당한 아이디의 회원을 조회하여 다시 컨트롤 넘겨주겠습니다. 후에 HTTP 세션을 통해서 세션 컨스트에 있는 상수값으로 세션을 생성하고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는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로그인 책 인터셉트를 통해서 비회원 접속 가능 경로를 먼저 화이트리스트로 선정하고 이제 프리핸들에서 화이트리스트 외의 경로들은 로그인 체크 필터 인증을 수행하여서 로그인 값이 없을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컨피그로 가기 전에 이즈 로그인 체크 패스 메소드로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경로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웹 컨피그에서는 인증 경로들에 그 인터셉터를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일들은 대충 이렇고요. 이제 회원가입에서는 멤버 폼이라는 DTO에서 멤버 테이블의 정보를 저장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로그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누르면 발리데이션 체크가 실행되는데 입력값에 허용 못하는 값이 있을 경우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띄웁니다. 또 아이디를 작성하고 중복 확인을 누르면 DB에서 조회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알러트 창으로 띄우고 비밀번호 확인에서도 전에 입력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를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멤버 폼의 모습입니다. 발리데이트를 통해서 입력한 오류의 순서대로 나타나게 했고 각각 비울 수 없는 값, 글자 수, 표현식 등등까지 각각 그룹으로 묶어서 유효성을 검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는 개수로 불러올 때 폼과 함께 화면을 띄우게 했고 이제 포스트를 할 때 발리데이션 처리하여서 바이너리 리저트에 다시 페이지를 리턴하게 하였고 값이 올바르게 다 들어가면 DB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유효성 검사 때는 발리데이트에 사용할 항목들을 발리데이션 그룹 클래스에서 정리해 주었고 이제 그룹 세퀀스를 통해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복 확인 부분은 jQuery와 AJAX를 통해 만들었는데요. 클릭한 멤버는 ID 책 경로로 보내고 이제 중복된 값이 있다면 1을 반환해서 중복된 ID 창을 띄우고 서밋 버튼을 그냥 버튼 타입으로 변경해서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유저 아이디는 그냥 PK 값이라 1 이상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에 카운트를 써도 무방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확인은 키업 이벤트를 사용하여서 검증하도록 하였고 이제 다음은 정말 메인 기능의 예약입니다. 항공권 예약을 먼저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파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국권 예약 페이지에서 티켓 폼을 통해 정보를 입력받아 플레인 파인 티켓으로 보내게 됩니다.
재검색을 하면은 똑같이 요청을 보내게 되고, 이제 이 폼에서의 규칙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하나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항공권 티켓들을 불러오면 항공사, 도착 등등 들어있는 카드가 있고, 이제 선택하면은 플레인 페이먼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옆에 체크박스 필터를 통해 선택된 항공사의 정보와 선택한 시간값을 가진 항공권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플레인 페이먼트 페이지에서는 선택한 항공권의 예약 정보와 계산된 금액을 가진 최종 결제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제 결제하기를 누르면 결제 정보를 저장하고 마이 페이지 예약 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티켓 컨트롤러에서 티켓 폼 DTO, 티켓 DTO, 티켓을 거쳐서 다른 데이터를 가공한 후 최종을 DB로 넘겨주게 되는데요. 먼저 개수를 항공권 폼에서 선택지로 사용할 여행지 목록과 티켓 폼 DTO를 모델을 추가하여 항공권 최초 화면인 플레이를 띄우고, 이제 포스트 하면은 티켓 폼 DTO가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바인드 리저트를 리턴합니다. 통과 시 랜덤으로 생성된 항공기 운행 시간 정보 플라이 타임즈 여행지와 항공사 목록, 티켓 서비스에서의 티켓 가격과 함께 플레인 파인드에 띄우게 됩니다. 이제 항공권을 선택하고 예약을 하게 되면 플레이 페이먼트 화면을 띄우고 항공사, 항공기 정보, 그리고 티켓 서비스 최종 결제 가격까지를 티켓 폼 DTO를 거쳐 티켓 DTO로 정보를 가공하고 트레인 리저브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또 항공기가 출발 다음 날에 착륙할 때는 피니시 데이트 값에 하루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플랜 리저브 화면에서는 티켓 DTO를 최종적으로 티켓에 세팅하여서 DB에 저장하고 예약 날짜는 오늘, 예약 상태와 멤버 정보를 현재 세션을 로그인되어 있는 멤버로 설정하고 출발 도착, 그리고 항공기를 객체로 매핑해준 뒤 마이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이제 항공권 취소 시에는 티켓 캔슬 경로에서 아이디로 구매한 티켓을 찾아서 예약 상태를 캔슬드로 바꿔 예약 취소됨을 마이 페이지에 띄웁니다. 그리고 항공권 가격 계산 시 티켓 프라이스에서 목적지의 대륙을 찾아 대륙비로 가격을 책정했고,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 시 3배, 4배로 책정하였습니다. 또 최종 결제 가격은 페이먼트 프라이스를 통해서 항공사가 대형일 경우 저가 항공사의 1.5배로 책정했고, 왕복일 경우 2배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제 티켓 리포지토리와 에어 리포지토리에서 DB를 통해 추가, 조회와 예약 취소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숙소 예약입니다. 파일 구성은 이렇고요. 숙소를 예약하면 인원, 체크인 아웃 날짜를 폼으로 입력받게 되고, 검색하면 구글 API를 통해 검색한 장소 주변을 검색한 장소 주변을 또 현재 위치에서 다시 검색하기를 누르면 지도에 보여지고 있는 위치 주변 숙소를 검색해줍니다. 폼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 시 마커를 선택하면 해당 숙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 인포 윈도우로 출력하는데요. 예약하기를 누르면 폼에 입력한 정보와 가격이 하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마커를 선택하면 카드에 있는 정보가 갱신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정보를 DB에 저장한 후 마이 페이지로 진입합니다. 호텔 컨트롤러입니다. 여기에서는 호텔 DTO, 호텔을 거쳐 데이터 가공 후 최종으로 DB 저장해주게 됩니다. 우선 get을 통해 호텔 DTO 객체를 모델을 추가하고 호텔 경로로 호텔 예약 화면을 띄웁니다. 그 다음으로 호텔 예약 정보를 저장하는 호텔 리저브에 폼에서 받은 인력값을 전부 DB에 저장하고 마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서 예약 내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숙소 예약 취소 시 호텔 캔슬 메소드를 통해서 파라미터로 받은 유저 아이디로 해당 예약 내역을 찾아서 캔슬드 또는 예약 취소됨으로 바꿔 항공권 대체나 마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합니다. 이제 숙소 관련 구글 API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구글 맵 API를 사용하여서 대부분의 데이터 가공은 자바스크립트로 하였고, 다음과 같이 지도 초기화와 검색창, 검색 버튼, 이벤트 리스트를 활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정 위치 주변에서 숙소를 검색할 때 마커를 추가해주는 콜백 함수인데요. 각 마커는 클릭할 시 커스텀된 윈도우를 띄우는 리스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당 장소의 정보를 가지고 인포 윈도우를 만드는 콜백 함수와 서비스 텍스트 서치로 페이지 로딩 시 이제 파널 리퀘스트라는 변수로 서비스 텍스트 서치로 페이지 로딩 시 목적지 정보를 가진 파라미터가 있다면 해당 파라미터로 검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예약 카드는 만들어질 때 간단히 유효성 검사, 객실 유형 등의 정보에 따라 가격을 측정했고 HTML문 조작으로 카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누르면 HTML에 숨겨진 폼에 값이 설정되어 서밋으로 보내 예약 카드로 켰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행지 검색입니다. 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초로 트래블 스폿 1이라는 경로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여행지마다 항공권, 호텔 예약 페이지에 해당 여행지를 목적지로 세팅해서 예약 페이지에 이동하게 됩니다. 여행지 정보를 필터링하여서 국내외 대륙 기후별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지 컨트롤러입니다. 여기서는 경로별로 원하는 여행지 리스트를 받아서 페이지 속 현 페이지 번호와 함께 모델을 추가해 넘겨주는데요. 먼저 get을 통해 트래블 스폿 전체 리스트를 띄우고 페이지 카운트를 통해 페이징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find by 컨테넌트에서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 대륙을 조회해 대륙별로 여행지를 나타내며 기후별 국내외 여행지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제 이들을 불러오는 레포지토리에서는 find spot by id로 여행지를 찾는 메소드와 여행지 모듈을 뽑아오는 find all, 그리고 find spot으로 도시 이름으로 찾는 것과 필터별로 DB를 통해 해당하는 값들을 리스트로 조회해주는 메소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페이지별 카운트 리턴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래블 스폿 JS에서는 카드마다 이미지 Alt에 저장한 도시를 획득해서 API로 가져온 이미지를 카드 이미지에 입혀줍니다. 만약 없을 시 다음과 같은 이미지 정보 없음이라는 사실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을 누를 시 예약 페이지로 진입하는 경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항공권 호텔 진입 시 도착지 혹은 주변 숙소 검색된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호텔 항공권 예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세션으로 로그인된 아이디를 위에 출력하고 예약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만약 없을 시 없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예약 내역에서 예약 취소를 누르면은 해당 카드의 아이디로 각 컨트롤러에서 보셨듯 예약을 취소하게 되고 마이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되어 버튼은 취소됨으로 바뀝니다. 이제 마이 페이지 컨트롤러입니다. get을 통해 세션을 로그인되어 있는 멤버가 예약한 호텔과 티켓 내역을 가져 화면에 띄웁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 숨겨진 맵을 두고 카드가 alt 값으로 가지고 있는 플레이스 아이디를 획득하여 구글맵 API로 장소 정보를 요청하고 호텔 카드 내 이미지를 씌워주게 됩니다. 없을 시 다음과 같은 사진으로 전부 없음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페이지에서는 1대1 문의 내역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선 타임리프를 통해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는 Q&A 서비스를 거쳐 레포지토리를 통해 DB 문의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문의들을 리스트로 조회해주도록 하였고 이 또한 아이디로 같이 세션의 로그인 아이디 값으로 멤버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포지토리에서는 엔티티 매니저 툴을 통해서 멤버 엔티티 유저 아이디와 Q&A DTO의 멤버 아이디와 매핑하여서 리스트를 조회하고 컨트롤러로 넘겨줍니다. 이제 개인정보 수정에서는 아이디 옆에 수정 페이지를 갈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로 들어오면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수정 완료를 누르면 DB에서 회원 정보를 수정하고 탈출 누르면 아이디 값으로 회원 정보를 삭제해주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사진인데 이제 여기서는 수정 버튼과 유저 아이디는 리드 온리로 세션 로그인 아이디 정보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이제 페이지 내에서는 회원가입과 동일하지만 포맷션을 통해서 태그 안에 서밋을 2개 넣게 하여 탈퇴 수정을 구현했는데요.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get으로 수정면을 불러오고 유저 아이디 값으로 멤버를 불러온 뒤 멤버 폼 객체에 담아서 페이지에 띄웠고 포스트에서 변경된 값을 담은 객체를 멤버에 담아 DB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퇴 버튼을 누를 시에는 컨트롤러에서 아이디 값으로 멤버를 받아와 그 객체에 담긴 유저 아이디로 객체를 식별한 뒤 DB에서 삭제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페이지입니다. 먼저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띄우게 되는데요. 고객들이 자주 할 만한 질문을 프론트로 구현을 했고 1대1 문의 이동, 그리고 문의 내용 이동 버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1대1 문의로 들어가면 문의 제목, 문의 내용 등의 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제 Q&A 엔티티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컨트롤러입니다. 이제 우선 개수를 1대1 문의 페이지를 띄우고 포스트 발생 시 문의 제목 내용 정보를 입력한 값을 엔티티 저장해 준 뒤 마이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제 리스트를 통해 문의 내역으로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 페이지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끝맺음으로 저희 팀 각자 기여와 소감, 사용 기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기여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제 사용 기술도 이렇게 많은 것을 사용했고, 이제 소감 부분은 보시는 걸로 이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